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며 수면제를 처방받고 소화제와 혈압약을 늘려갈 때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세에 은퇴한 내과 의사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 스스로도 건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환자였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의사가 아닌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 여러분은 이 영상을 지금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침대에 누워 잠 못 드는 밤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60년 평생을 환자 곁에서 지켜온 의사로서 여러분이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달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달걀 섭취가 왜 좋지 않은지, 그리고 숙면과 다음날 컨디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저 최세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달걀을 즐겨 드십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소가 많아 완전 식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75세의 박영숙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평소 저녁 식사 후 출할 때 삶은 달걀 2개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저는 잠이 안 올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박영숙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달걀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잠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은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소화기관도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는데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일하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하는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잠들기 전 섭취하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는 위산역류나 속림을 유발하여 편안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숙 어르신께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야식이 생각날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소량의 과일처럼 소화 부담이 적은 음식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뒤 박영숙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세연 선생님 덕분에 밤에 잠을 훨씬 깊이 자요. 아침에도 개운하고요. 달걀 하나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처럼 우리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숙면 부족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렵거나 잠을 자도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잦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로 돌리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70세의 김철수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최근 들어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혹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통해 김철수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드시고 잠들기 직전에 간식으로 달걀을 즐겨 드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잠자리에 들기 전 달걀 섭취가 숙면을 방해하고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밤에는 가벼운 음식을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달걀은 소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에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합니다. 잠들기 전에 달걀을 먹으면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소화 활동을 계속해야 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밤늦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생체 리듬을 교환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더불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소화가 용이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저녁 식사를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치고 꼭 크기가 진다면 따뜻한 차나 소량의 채소를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3달 후 김철수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최세연 선생님,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아침에도 훨씬 상쾌해요. 낮에 졸음 오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식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이전의 피곤함은 사라지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꾸준한 식습관 변화가 김누신의 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8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종종의 잠을 설치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식단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야식 습관을 되돌아봤죠. 밤늦게 먹던 간식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6개월 이상 실천하니 확실히 이전보다 잠을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숙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숙면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녁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숙면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화 불량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고 심한 경우 통증까지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혹시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식습관, 특히 밤 늦게 섭취하는 음식이 소화 불량을 악화시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8세의 최민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최 어르신은 잦은 속 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밤 늦게 배고파서 삶은 달걀을 한두 개씩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최민규 어르신께 잠들기 전 달걀 섭취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단단하게 응고된 단백질로 인해 위에서 소화액과 섞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때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방해하여 속림, 더부룩함,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밤늦게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 점막에 부담을 주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민규 어르신께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밤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만약 정말 허기가 진다면 따뜻한 물이나 허브, 차, 소량의 부드러운 죽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2달 뒤 최민규 어르신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최세연 선생님 말씀대로 밤에 달걀 안 먹고 일찍 식사했더니 속이 정말 편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도 개운합니다. 최민규 어르신은 소화 불량으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밤 늦게 야식을 즐겨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했습니다. 꾸준히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하니 위장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화 불량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지만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녁 식습관의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위장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자기 전 달걀 섭취가 왜 좋지 않은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밤에 달걀 섭취를 피하고 건강한 수면과 소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 달걀 섭취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잠들기 전에 충분히 소화를 마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식단의 구성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용이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단백질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소량의 통곡물, 그리고 부드러운 단백질, 두부, 생선 등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만약 밤에 정말 허기가 진다면 소화 부담이 적은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차 소량의 과일, 바나나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과일, 또는 견과류 한 줌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잠들기 너무 직전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밤 9시쯤 출출하다면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잠들기 전에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밤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점차 몸이 적응하고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최세원도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꾸준한 건강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이셨던 일은 3세 이영미 어르신은 밤늦게 간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밤 10시쯤 출출하면 삶은 달걀이나 빵을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영미 어르신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밤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밤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하며 걱정하셨지만 일단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이영미 어르신은 놀랍게도 최세연 선생님 밤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니 오히려 잠이 더 잘 와요. 아침에도 속이 편안하고요 라며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잠자기 전 달걀 섭취를 피하는 것은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올바른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걀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품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달걀 역시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달걀을 드실 때 특별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이나 껍질이 깨진 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신선한 달걀을 구매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을 구매할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날달걀이나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살모넬라는 고온에서 사멸함으로 충분히 익히는 것이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반숙 달걀의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완숙을 권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의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식단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히려 달걀에 함유된 좋은 영양소들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가 된다면 흰자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달걀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달걀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달걀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소량만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달걀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만 편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85세의 최민호 어르신께 달걀 섭취에 대한 주의 사항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민호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날 것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설사와 폭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최민호 어르신의 식습관을 듣고 즉시 날달걀 섭취를 중단하고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도록 권냈습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을 한두 개로 제한하고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며칠 뒤 최민호 어르신은 증상이 호전되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최세연 선생님 덕분에 큰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에 너무 무리했네요. 이처럼 작은 실수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익힌 달걀을 적정량으로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달걀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 최세원과 함께 잠자기 전 달걀 섭취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달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지만 숙면, 소화,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섭취하느냐입니다. 60년의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에서 잠들기 전 달걀을 잠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달걀 섭취나 수면, 혈압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최세연은 90세 내과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